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드디어 근현대사 출발합니다. 보통 학자들에게 근대 출발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뉩니다. 강화도 조약부터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다. 아니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근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수험한국사를 공부할 때, 아니 이제는 한능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옛날 근현대사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 다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근현대사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라는 인물 한 명이 권력을 잡고 나면서 그 이전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고종의 아빠, 원래 대원군은 왕의 아빠를 칭하는 표현입니다만 조선란 나라에서도 왕의 아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상식적으로 왕의 아빠는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왕이 아닌데 자식이 왕이어서 대원군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대원군 칭호를 받았던 거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살아있는 대원군이 바로 흥선 이하응이고, 이 흥선 이하응이 하나의 시대의 구분점이 될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원군 그러면 니꼬르 이하응, 어우씨, 일본말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칠판 수업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냥 가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연표가 그려질 겁니다. 이쪽 근현대사와 저쪽 정근대사,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정근대사의 공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근대사 강의할 땐 제가 연도를 강조하지 않았죠. 왕조 흥망성쇠, 몇 년의 나라가 건국되었고 몇 년에 망했냐 정도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현대사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연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연도들을 이제는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약 140년의 역사를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연도가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대원군 잡겠습니다. 보통 이론 강의에 대원군 이야기를 하면서 흥선 이하응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 상가집계 막 이런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흥선 대원군, 여러분 대원군의 업적은요 크게 왕권 강화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권을 강화시켜요. 왜 지금 칠판으로 수업하냐면 연표를 그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검정 배경에서 촬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권 강화책 하면 저 앞에 신문왕부터 기억나야죠. 신문왕이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진골기족을 숙청합니다. 김흠돌 모반을 진압하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부를 혁파했다. 고려 광종은 개국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면서 노비 안건법 시행하고 과거제 시행했다. 고려 말에 공민왕은 권문세족 숙청하면서 전민변정사업 실시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은 공신과 외척을 실시하면서 육조 직계제 시행하고 기억나십니까? 영조, 종조가 나름 왕권 강화하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특히 정조는 노론 벽파를 제거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시 대원군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해야 돼. 누굴 작살내야 되겠습니까? 안동, 김씨를 축출합니다. 여러분, 안동, 김씨를 작살냈다는 건 다른 말로 세도 정치를 종식시켰다. 19세기 전반기 순조, 헌정, 철종 3대 60여 년간 세도 정치가 바로 흥선 대원군 시기에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도 정치기에 매감 매직이 성행했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매감 매직을 금하면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었던 과거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과거 제도를 다시 살려내면서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시행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올걸요. 대원군은 비변사를 작살냅니다. 비변사를 작살내고 뭐과 뭐를 부활시키냐면, 원래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가 의정부였잖아요. 그리고 군사문제를 담당하는 삼군부가 있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부활시킵니다. 이게 왜 왕권 강화냐? 원래 비변사는 여러분 처음 만들어질 때 임시군사기구로 중종 때 삼포회란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임시군사기구였습니다. 명종 때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가 되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근데 군사기구인데 임진왜란 이후 최고 합작기구가 되면서 정승판서들이 다 비변사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해버립니다. 물론 판서들이 다라고 했습니다만 공조판서를 제외한 5명의 판서, 정승, 대지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를 장악하는 문신관료들이 군사문제 기구 담당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원래는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이 문신관료들이 군사권까지 챙겨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 문신관료는 의정부에서 정치만 이야기해.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던 삼군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장군들은 상군부에서 군사 문제만 논의해 왕과 문신 관료들은 정치만, 왕과 장군은 군사만, 쉽게 왕권이 군사권을 챙겨가는 겁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상군부를 부활시켰다.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경복궁을 다시 만듭니다. 와, 경복궁을 재건합니다. 이 재건하는 과정에 나라 돈이 부족하니까 양반들 돈 좀 내줄래 하고 원납전이라는 걸 강제로 징수합니다. 원하는 만큼 납부하거라. 원납전. 알아먹으실 수 있죠. 원자하고만 썼습니다. 고가의 화폐 당백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상평통보가 1이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최고 화폐가 지금 현재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인데 갑자기 광개토대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500만 원짜리 화폐가 나온 겁니다. 500만 원짜리 화폐가 나오면 여러분 만 원짜리, 특히 1000원짜리는 이제 돈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고가의 화폐가 나오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500만 원 들고 택시 탔는데 기본요금 나와버리면 택시기사가 택시를 남겨드릴 거예요. 차라리 택시를 가져가세요. 그렇잖아. 499만 얼마 남겨줘야 되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연출 촬영이고 앞에 학생들도 없고 진짜. 그래서 당백전 남발로 물가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 나무가 부족하니까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합니다. 농민들 힘들어 죽겠다라고 농민들도 그만큼 노역에 동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복궁 타령 같은 노래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는 대웅군에게 가장 고마워야 하는 게 경복궁 중건이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경복궁이 없다라고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웅군이 경복궁을 만들어준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대웅군 입장에서는 이 경복궁을 만드는 과정에 양반들에게 원납전을 걷고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면서 조선 지배층에게 비판받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농민들을 노역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지지도 잃게 된다. 그 정도만 잡아주시고요. 제가 뭐 지금 수능이나 공무원에서 강의했으면 이것만 갖고 한 30분 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꼭 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전을 만듭니다. 법전이 대전 회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조 법전 뭐였습니까? 대전 통편. 그 다음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 이거 조두순이 만듭니다. 조두순은 시험에는 안 나와요. 대전 회통 육전절에보다도 대전 회통이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 굳이 지금 제가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민생 안정책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안정되면 백성이 그만큼 국가에 세금 내주고 그럼 국가 재정이 확보되면 왕권은 강화되니까 역시 왕권 강화책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공부하기 편하게 제가 좀 쪼개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도 정치기에 삼정이 문란했잖아. 근데 대웅군이 이 삼정을 개혁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삼정이 뭐냐면 토지에 대한 문제 전정이 있었고요. 황국제의 고리대와 환정이 있었고 그리고 군역에 대한 폐당 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역 문제 해결하려고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군정에 대한 폐단은 이 시기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도정치기 공부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세도정치기에 삼정이 문란했다 기억나시죠? 그 삼정을 완전히 개혁해낸 게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 뭐해서요? 양전사업합니다. 양전사업.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의 양전사업, 광해군의 양전사업, 흥선대원군의 양전사업. 양전해가지고요. 숨어있는 토지 은결을 찾아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국가에 보고하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숨어있는 토지, 숨은 자, 은결을 찾아내서 세금을 붙였다. 그 다음 여러분 호포법. 군포 낼 때 거의 농민들만이 군포에 부담을 졌죠. 1년에 2필씩 군포 내게 했던 걸 영조가 균역법 시행해서 한 필만 내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균역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건 부족해진 세금을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서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 결작, 토지 1결당 2두, 결작, 선무, 군가부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근데 영조가 실은 균역법 시행하기 전에 아니 양반들도 좀 군포를 내게 하자. 군포는 누구나 똑같이 낼 수 있도록 하자. 남자들이면 다 낼 수 있도록 하자. 호포법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호라는 건 이건 집호자죠. 집집마다 군포를 걷겠다는 거죠. 집집마다 군포를 거두면 양반도 집이 있으면 군포 내는 거고 노비도 집이 있으면 군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균등 과세 실현하려고 했던 걸 영조는 실패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성공합니다.
대용군 업적으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호포법 실시라고 보면 되겠네. 균등과세 실현입니다. 그 다음 제가 분명히 이것도 언급한 것 같은데 사창제. 세종대왕도 사창제를 실시했지만 세종의 사창제보다 대용군의 사창이 훨씬 시험에 잘 출제된다. 회사 사자, 창고 창자. 그러니까 황곡제도가 뭔지 알죠?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이걸 춘대춘합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말 그대로 향촌 자치에 맡기자. 그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원군의 민생안정책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대원군이 또 뭐 합니까? 서원도 철폐합니다. 정근대사에서 서원 철폐했던 영조 기억나십니까? 영조가 100개 정도 서원을 철폐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서원만 600개 서원 중에 47개 남겨놓고 전부 다 국가재산으로 환수시켜버립니다. 사액 서원에 대한 서원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한다라고 하니 막말로 서원을 기반으로 삼고 동네에서 내가 양반 인내하고 목소리 높이고 살았던 유생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가장 유생 숫자가 많았던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유생들이 왕에게 복합상수하겠다. 복합상수가 뭔지 아십니까? 경복궁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쳐가셔 주시옵소서 시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막 삼남지방의 유생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흥선대원군이 저 유생들의 한강 도하를 막거라 하고 한강의 나룻배를 싹 치워버립니다. 한강의 나룻배를 싹 치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용군 이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서원은 선현, 먼저 살다 간 훌륭한 유생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곳인데 하물며 도적이 숨어 살아야 되겠냐. 와, 조선의 양반들 유생들을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백성을 힘들게 하면 용서치 않겠다. 지금까지 조선이라는 나라에 왜 이런 위정자가 없었단 말입니까? 왜 이런 왕이 없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수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런 말 하면 와 대통령직 이거 진짜 쉽지 않을걸요? 기독교인들 아멘 할렐루야. 아 만약에 불교 비판하면 스님들 그냥 참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요 다종교 국가예요. 조선은 유교가 국교입니다. 공자가 거의 신급 대접을 받는 나라 아니야.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백성을 힘들게 하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면 서원을 철폐했고 서원 중에 충북 괴산에 화양서원이 있습니다. 화양서원에 명나라 만력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신종을 모시는 그 사대를 상징하는 묘가 있었는데 이 만동묘까지 혁파했다는 거. 대용군이 이런 이야기하면 길어지긴 합니다. 왜 대단하냐? 60년간의 세도 정치를 끝냈습니다. 매간매직을 금했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을 시행했습니다. 300년 동안의 조선의 최고 정치기구였던 비변사를 작살내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시켰다. 이 비변사 폐지 정말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300년간 없었던 조선의 법궁. 그러니까 조선의 왕들은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창덕궁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복궁을 다시 재건했다. 이거 너무 큰 업적이죠. 법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영조석대전, 정조대전통편, 그 다음 흥선대원군 대전회통 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특히 호법법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창제도 많이 출제합니다. 서원철폐 많이 출제합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대내적 업적은 참 대단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은 그리고 실제로 대용군 집권기에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 고종의 왕권 강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과거로 회귀하려는 복고적 개혁이었다는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바로 다음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근대화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역사적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책 받고 이제 문제도 바로 이렇게 바로 풀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기출문제 61번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가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빨리 보세요. 나라 안에 서원과 사면은 모두 철폐하고 남긴 거는 48개. 600개 중에 47개 남겼다. 보통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48개라고 나오네요. 그럼 누굽니까? 끝났죠. 대원군이죠. 가인물은. 만동묘 철폐했다는 이야기 또 나오죠.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이게 황연란 사람의 매천야로 끓인데 가인물은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 1번 나선정벌 조충부대.
효종이 송시열, 송중길, 이완 등과 북벌 준비하다가 청나라가 러시아랑 전쟁하려고 하니까 조총부대 보내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나선정벌. 그러니까 효종 때의 코미디 북벌 근데 나선정벌. 북벌은 북이 청나라죠. 청을 공개해서 청을 멸망시키자는데 나선정벌은 청나라가 도와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나선정벌이죠. 효종 때입니다. 2번 청과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신유 박해 대조. 박해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건 정조 죽자마자 순조 때 1801년에 노론 벽파의 시파 탄압 신유 박해. 이때 정약용 집안 박살. 이제 그래도 근현대사 쪽이니까 정근대사 내용 나와도 이제 무섭지 않죠. 다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 4번 대전 통편. 정답. 오! 큰일 날 뻔했어요. 대전 통편은 누구야? 정조죠. 저 여기 보고 안 거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5번 황국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 실시. 정답 5번. 그래서 오늘 61강 흥선대원군의 왕권과 정책과 민생안정책 받고 다음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